미국 71개 공자학원 폐쇄.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설립했던 스웨덴은 작년 4월부로 모두 퇴출. 덴마크, 프랑스, 독일도 공자학원 퇴출에 나섰다. 세계 각국에서 2021년 5월까지 최소 92개 대학과 2개 정부, 3개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들 국가는 왜 공자학원을 잇따라 폐쇄하는 걸까? 공자학원의 실체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하에 감독 도리스 리우가 방한했다.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CUCI가 개최하는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으로 공자학원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한국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하건대 한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맞서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CUCI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시민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지낸 한민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CUCI의 주된 활동은 공자학원 추방운동이다. 이번 도리스 감독의 방안도 그 활동의 일환이다.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폐악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 마수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공자학원 추방도 이게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 연대를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에 오게 되면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불편을 무릅쓰고 도리스 리우가 이렇게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자학원 추방운동에 힘을 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CUCI는 공자학원이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21일 다큐 영화 공자라는 미명하에 상영회가 서울 극장에서 열렸다. 도리스 방한 후 처음 열리는 상영회다. 다큐 공자라는 미명하에는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소냐 자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다큐는 수십억 달러 사업에 숨겨진 진실을 놀라운 디테일로 표현한 폭로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6년 에콜레이드 국제영화제, 인디페스트 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도리스 감독은 이날 상영회에 참석해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공자학원을 그냥 닫은 곳은 없습니다. 큰 압력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학에 또는 중고등학교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는 또 한 일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다큐는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자학원이 그 캐나다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아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캐나다의 어떤 그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그 유사한 과정이 우리 아시아의 국가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국을 알리는 그런 이제 학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각 대학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이것이 뭐 마오쩌둥을 이렇게 소개한다거나 사상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를 알리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13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맥마스터 대학 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소냐 자오의 폭로가 도화선이 됐다. 폐쇄 이유는 공자학원 측이 소냐 자오에게 제시한 계약서 조항 때문이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금지된 수련 단체다. 소냐가 겪은 부당한 대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자학원 측은 소속 강사들에게 수업 중에天安門 사태와 대만,
티베트 독립 문제에 관해 말하지 못하게 했다. 학생들이 질문하더라도 공산당의 입장만 전달하도록 강요받았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인권 차별이다. 인권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출과 선전도 있었고 언론에 대한 검열도 있었으며 많은 주제에 대한 토론이 공자학원 안에서 금지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한 첩보기관 관리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공자학원이 서방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2014년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 이사회가 공자학원을 조사했다. 토론토 교육위원회가 세계 최대 공자학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을 당시 교육위원들은 시민들의 항의에 휩싸이게 됐다. My name is Sonia, and the CI, the Confucius Institute, have discrimination to my belief. It's in my contract, and it clearly said you can't practice Falun Gong. My year in CI is really miserable. I was really scared. So this is one of the textbooks using here locally, and I'm going to read it out loud to you. It goes like this: I love Beijing Tiananmen. Tiananmen was sun's rise. Our mighty leader Chairman Mao, leading all of us forward. And we all know Chairman Mao actually killed 80 million Chinese people in history. Is that being taught to children in TDSB? Yes, correct. That's what I wanted to know. Okay, Yeah. thank you. So based on your research about the CI, you don't have confidence that the TDSB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materials that go through the CI to our students here in Toronto? No, we are not confident at all. Thank you very much. 공자학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저처럼 캐나다에 이민해온 화인들입니다. 그들은 부모, 조부모들이었고 그들이 한때 중국에서 받았던 세뇌 교육을 자신의 아이들이 공자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걸어나와 반대하고 있었어요. 사실 공자학원을 지지하는 중국인들은 진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고 있고 서양인을 도와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도 기만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만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발적으로 나와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소위 토론토, 즉 캐나다 화인 커뮤니티 지도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중공 주재 캐나다 영사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In conclusion, Madam Chair, this thing should be terminated and killed off forever because we do not need it around here as a monster. Because I value freedom of speech above all.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belief, all the rights that we value as Canadians, and everything that the totalitarian regime and authoritarian of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is against. So now we will have a recorded vote, all those in favor. So we have Trustee Chen, Trustee Ward, Trustee Soteropoulos, Trustee Manoogian, Trustee Carey-Maher, Trustee Glasgow, Trustee Smith, Trustee Atkinson, Trustee Payne, Trustee Hastings, Trustee Tonks, Trustee Laskin, Trustee Glover, Trustee Goodman, Trustee Chadwick, Trustee Moyer, Trustee Goff, Trustee Rutka. Trustee Dandy. Trustee Dandy. Those opposed? Trustee Gershon and Trustee Kaplan. So that 결국 carries. 토론토 교육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4년 11월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덴마크에서 공자학원 폐쇄가 이어졌다. 공자학원이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을 선전하고 공산당의 시각을 담은 교재만 선정하며 심지어 중국 유학생이나 화인 커뮤니티를 감시한다는 이유였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이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했다. 공자학원이 공산당 체제와 이념을 선전하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FBI와 CIA의 책임자들이 2018년 19년부터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국회 청문회와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와 입법기관에 공자학원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공이 해외에서 여론을 조종하고 침투하고 선전하는 기관입니다. 호주의 정보기관 ASIO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 영국, 벨기에, 스웨덴 많은 정보기관이 그러합니다. 저도 모두 알고 있고 이 나라의 정보기관은 모두 자국가 대학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자학원은 중공의 스파이 기관이고 서방 정보계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설립하고 있는 어학원이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다. 2004년 한국 서울에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만들어졌다. 2020년 7월 기준 전 세계 162개국에 541개의 공자학원과 1170개의 공자학당이 세워졌다. 미국이 가장 많고 24개의 공자학원이 있는 우리나라가 그 뒤를 잇는다. 공자학원은 다른 나라의 어학원과 달리 보통 해외 대학과 연계한다. 중국 공산당 공식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설립 비용으로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8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5년에 걸쳐 매년 운영비로 1억 원을 준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하는 대학과 우리 측 대학 사이에 소위 이제 MOU를 체결을 해요. 근데 그 조건이 우리 측 대학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대학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2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초기에 이제 설립 비용을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은 물론 중국 공산당이 다 뽑아서 지들이 훈련시켜서 보내주고 각종 프로그램 중국 공산당이 다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비용도 다 지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 대학의 부담은 빈 교실, 또 사무실 이거 뭐 한 2억에 내주는 걸로 끝이에요. 일단 대학 안에 공자학원이 설립되면 대학생만 가르치지 않는다.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교육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호남대학교. 2006년 12월 중국 후난대학과 합작해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광주 MBC와 공동 주관으로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회 우승팀은 중국 각지를 돌며 공연한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인으로서 삶을 마감한 한인 음악가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군가,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중국 군가의 아버지로 통한다. 정율성이 작곡한 군가는 2015년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공식 연주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율성의 삶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항일 독립운동가라는 평가와 북한과 중국을 위해 헌신한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다. 2013년 남도일보는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 전쟁 때 남한에 총뿌리를 겨눈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호남대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차이나 프렌들리,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서 광주광역시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초대 센터장으로 호남대 중국어학과 이모 교수가 취임했다. 이모 교수는 당시 공자아카데미 원장이었다. 센터는 2017년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로 확대 개편했는데 현 센터장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조모 교수가 맡았다. 광주 전남 지역 공자학원 문제의 핵심은 2009년 개설된 광주 중국 총영사관입니다. 사실 광주에 중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관광객 방문자 수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영사 수요가 적어서 총영사관 개설이 불필요한 곳입니다. 광주 중국 총영사관 개설 목적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죠. 중국 총영사관, 광주광역시, 호남대가 협업해서 친중국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에도 중국 총영사관과 호남대가 관여하고 있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재 중국 총영사관 입주 건물주가 호남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게 점령하는 게 군사력으로 이게 점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장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친중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미, 반일 하는 정서를 광범위하게 이제 퍼뜨리려고 공작을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 한 나라를 공략할 때 굉장히 다층적으로 공략을 해요.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공작을 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이 공작을 하는데 지금 호주가 그런 상태예요. 호주 중앙 정부는 반으로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했는데 일부 호주의 이제 주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친중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 기관지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중국의 국제 전파 능력 강화에 대한 30차 집단 학습을 가졌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대외 전파 업무를 매우 중시해왔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15년 6월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한 스톡홀름대. 그 당시 부총장은 공자학원에 대해 다른 나라가 돈을 대는 기관을 대학 안에 설치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관행이라고 말했다. 공자학원 본부는 국가 한판이다. 지금은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가 공자학원을 담당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공자학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가 관할 기관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운영은 그대로라고 분석했다. CUCI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2021년 5월까지 최소 92개 대학과 2개 정부, 3개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도 초기에는 공자학원의 정체가 뭔지 몰랐어요. 중국어를 가르치고 이 공자학원을 통해서 문화 교류를 한다라는 명분에 이제 다 넘어갔죠. 이게 서방 세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깨달았어요. 미국에만 들자면은 11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 겨우 한 40개 내외로 이렇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조만간 뭐 이렇게 대폭 줄어들 것 같고, 유럽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나라가 독일인데요. 이제 독일에 이 공자학원이 19개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독일도 아마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중 행보를 걸었던 독일마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80개 넘는 공자학원이 폐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공자학원의 해외 확장에 아주 큰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요. 유럽과 미국에서 꺾인 공자학원의 중심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공자학원을 퇴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2004년 11월 21일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다. 바로 공자 아카데미다. 현재까지 연세대, 경희대, 충북대, 충남대 등 22개 대학교에 공자학원이 생겼고 대교 차이나 중국어 학당이 올해 7월 공자학원으로 승격됐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15개의 공자학당이 설치됐다. CUC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자학원에서도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다. 2016년 10월 한국의 모 대학교 공자학원에서는 공자학원 본부의 지시로 홍등기를 공연하기도 했다. 홍등기는 문화대혁명 시대 공산주의 폭력혁명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또 공자학원 영문 홈페이지에 6.25 전쟁을 미국에 대항한 전쟁, 항미 원조로 표현한 영상이 올라왔다가 삭제된 사례도 있다. 정교모 공동대표 석희태 박사는 2016년 연세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연세대 공자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학교 당국이 초청하고 설치를 허용했는 공자학원이니까 가르치는 수준도 아주 높을 것이다. 그 상유로 연세대학교 공자학원을 한 3년 다녔어요. 당시 석 교수가 배운 교재는 중국어 마스터 6급.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 짓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석 교수에 따르면 교재에 한국 전쟁이 항미 원조로 표기되어 있었다. 항미 원조라고 하는 건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쾌하고 쓸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이다. 그랬더니 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은가라고 나한테 물어서 그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이라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중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내가 지적한 바 있어요. 그때 교사의 반응은 그렇군요라고만 했고 공산주의의 폐해나 악마성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 세대, 이 세대는 공산주의의 선전선동 표현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자학원이 한국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위협은 공자학원이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 공자학원을 개설한 대학의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중공의 이데올로기, 정치 선전, 그런 세뇌하는 것들을 공자학원을 통해 한국의 대학으로 수출합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은밀합니다. 그것이 은밀한 이유는 이 공자학원은 한국의 대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의 학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 대학 과목의 한 항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 대학의 공자학원에 가서 배울 때 자신이 중국 정부, 외국 정부로부터 중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습니다. 경계심이 없으면 더욱 쉽게 공자학원을 통해 한국의 대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여전히 공자학원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난 9월 24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충북, 충남, 제주 등 국립대 6곳의 공자학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액이 19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국립대 6곳의 중국 정부 의존율은 3년 만에 13포인트 증가했다. 조 의원이 입수한 공자학원과 중국 정부 간 계약서를 보면 중국 측 지원 경비는 본부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학원은 본부의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공자학원 운영에 중국 정부가 그만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다. 교육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제 전화를 받은 그 교육부 직원들 반응이 공자학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공자학원의 존재를 몰랐죠. 왜냐하면 이 교육부 직원들 핑계는 이거예요.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반응이었어요. 문제 제기가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후에 진전이 있었나? 아직도 없습니다. 공자학원 문제를 그나마 얘기하신 국회의원이 3분인데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그 3분이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좀 움직임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자학원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나마 CUCI가 공자학원 퇴출에 힘을 쏟고 있다.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을 돌며 공자학원 추방을 위해 순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산당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소 공자학원을 추방합시다. 공자학원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행보는 공자학원이 폐쇄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도리스 감독을 초청해 7개 도시에서 공자라는 미명하의 다큐 상영회를 개최했다. 성과도 좋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자학원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상당히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에는 이념이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같이 중립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중국 이념이 이렇게 도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형태든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은연중에 이게 그 학원을 통해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고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영화가 꼭 홍보돼야 되겠구나. 한국의 공산당 이 체제 때문에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자학원 퇴출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각국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 이젠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은 정말 사면초가죠. 이와 같은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각 대학이 다투어서 공자학원을 폐쇄시킬 것이다. 시민단체 CUCI가 하는 것처럼 인사들이 걸어나와 사회 대중에게 공자학원은 중공의 일원 기관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안전과 우리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공자학원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에 이렇게 꾸준한 행동과 이런 압력 그리고 더 많은 사회 대중에 대한 교육은 최종적으로 한국도 서방 다른 나라처럼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볼 것입니다.